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를 뿌린 장마전선이 북상해 중부지방에 또다시 최고 5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 월요일인 내일은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먼저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장마전선이 북상 중인데 비구름대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주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저녁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계속 북동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오는 곳은 충남과 호남 그리고 강원도로 시간당 20mm 안팎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비가 어느 지역에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슈퍼컴퓨터 강수 예상도를 보면요. 중부와 호남 지방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이 점차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겠고요. 오늘 하루 종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이 지나며 매우 강한 비를 국지적으로 퍼붓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 지방에 100에서 최고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남부 지방도 50에서 최고 150mm 가량입니다. 최근 거의 매일 수백 밀리미터의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간 누적 강수량을 봤더니 붉게 보이는 호남과 영남 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담양과 순창 그리고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50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지리산 부근도 450mm를 넘었습니다.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주기적으로 폭우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는 중부지방에 나흘간 폭우가 이어졌죠.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철원과 연천 등 중북부 지역에서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1년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8일 동안 쏟아 부은 건데요. 남부지방도 같은 기간 동안 600mm 안팎의 큰 비가 집중됐습니다. 전례 없는 장막비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고 대부분의 하천이 범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5호 태풍이 발생했다던데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천리안 위성 영상을 보면요. 필리핀 동쪽 해상에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포착됩니다.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인데요. 잠시 후인 오늘 새벽 4시쯤 태풍 발달 여부와 진로 예보가 나옵니다. 예상 모델을 봤더니 비바람을 동반한 채 빠르게 북상을 해서 월요일인 내일 오후쯤 한반도로 곧장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어지는 장마에 또다시 태풍까지 예고되면서 오늘부터 이틀간이 최대 고비입니다. 끝까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다음 각 지역 연결해서 현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원도 철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기혁 기자, 이미 피해를 많이 봤던 철원인데 비 어떻게 다시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철원은 어젯밤 늦게부터 빗발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자정부터는 한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이 비교적 빗발이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생창리 마을은 불과 며칠 전에도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이 마을 곳곳에는 물에 젖은 집기류 등이 쌓여 있는 등 여전히 당시 침수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 회관에는 여전히 주민 20여 명이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요.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일부 주민들이 잠시 바깥으로 나와 비가 내리는 정도를 살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주민들은 특히 인근 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북한 지역 강수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철원의 다른 강원도 지역도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이 강원 영서 지역은 어제 낮 동안만 해도 정말 오랜만에 맑은 날씨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면서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호우특보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해안 평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이 지역에 따라서는 1시간에 최대 20에서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는 지난달 말부터 많게는 75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이 지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산림청도 강원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상태인데요. 이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에서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충북에는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집중호우로 용담댐 방류량이 늘자 금강 하류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 하류에 있는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마을을 지나는 하천이 다리 밑까지 수위가 차올랐고 하천이 범람하고 역류하면서 둔치와 저지대는 국도까지 침수됐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들을 어른 67명이 함께 힘을 써 간신히 빼냅니다. 이 지금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서로 저기서 팍 빠져줘야 되는데 못 빠지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차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마을 쪽으로 계속.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도로에도 실시간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금강 하류인 충북 영동 지역에서 하천이 범람해 마을 곳곳이 잠기기 시작한 건 오후 4시 전후부터입니다. 전북 진안 용담댐에서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하자 금강 하류까지 강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물살이 거세졌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차량 침수 위험이 있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제 용담댐 방류물이 지금 본격적으로 밀려오는 단계라서요. 침수 피해가 우려되자 현재 충북 영동군 3개면과 옥천군 4개면 지역 900여 가구 1,700여 명의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북에는 오늘까지 최대 5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게 된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충북 또한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 연결해 봅니다. 황주양 기자, 지금 충북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충북 지역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현재는 옅은 비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충북 11개 시군 모든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리는 비는 오전 6시 이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과 단양, 증평 등 중북부 지역에는 최대 80mm가 예상되고 그 외 영동, 축풍령 등 남부 지역은 40mm가량 비가 내리겠다고 청주 기상지청은 설명했습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옥천에선 산사태 경보가, 영동과 보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 피해도 큽니다. 이번 비로 충북에선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는 1,200여 건,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도 900여 건에 이릅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용담댐이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하류 지역인 충북 영동군 양산면과 옥천 이원면 등에서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면 충북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충북 지역에는 100에서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등 큰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황주양입니다. 이틀 동안 섬진강 유역에는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진 섬진강 댐이 방류량을 늘렸는데 이 제방 100m 정도가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과 주변 마을을 가르는 제방의 한 가운데가 뚝 끊겼습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누런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주변 6개 마을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농경지는 흔적을 감췄고 비닐하우스와 집은 지붕만 겨우 드러났습니다. 사정없이 들어왔어요, 물이. 예, 아주 그냥 감당할 수도 없이 그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정말 무슨 기분 들었었어요? 아유, 그냥 죽을 기분이죠. 예, 아주 미치겠습니다, 지금.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 100여 미터가 집중 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미리 대피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물에 잠긴 집 옥상에서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렸고
보트를 타고 마을로 들어온 구조대원들이 구명정에 태워 안전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안에 상황이 어때요? 지금 다 침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높이, 물 깊이 정도는 깊이는 저희 가슴 높이 이상 됩니다. 가슴 높이. 갑작스럽게 이재민이 된 주민 300여 명은 주민센터 주변에 꾸려진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설만들 무리야 둘러기하고는 대술리 생각하고 그냥 몸뚱이만 나가라 없어서 나왔지. 그리 때문에 여명행이 되어버렸구만.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들은 평생을 지켜온 쉴 곳을 할 일 없이 잃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남에서도 이틀 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6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성인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흙더미에 묻혀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빗물을 머금은 토사가 순식간에 주택 세 채를 덮쳤습니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서 산사태가 나기 직전 그제 저녁 7시까지 곡성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나도 집에 들어가고 이제 앉아갖고 한 10분 앉았을까 이게 팡팡 소리가 두 번 나더라고. 본 게 다 덮친 거예요. 팡한 순간에. 구조대는 그젯밤에 이어 어제도 이른 아침부터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촌한 50대 이장 부부와 70대 노인 등 3명은 그젯밤에, 또 다른 70대 부부는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깊게 패인 산비탈 아래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는 토사가 주택과 전신주를 덮치면서 불이 났고 흙더미에 묻힌 집주인 72살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뛰어가서 이미 보니까 안에는 전부 다 번져버렸어, 불이. 연기가 그냥 앞으로 달라드는데 나도 한 모금 먹고 나서 그냥. 담양에서는 집중호우를 피해 대피하던 8살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어제 새벽 집이 물에 잠기자 가족과 함께 안전한 대피소로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담양과 호순 곡성에서도 급류에 주민들과 운전자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전남에서만 이틀 동안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또한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어서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에 무섭게 불어난 광주천. 산책로와 가로수를 삼킨 급류가 도로 위로 흘러듭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자동차들이 물속에 잠기고 저지대 상가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손을 써볼 새도 없이 집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거실 높이가 한 700mm 정도 되는데 한 500, 600mm까지 찼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10mm 정도 남겨놓고 비가 그쳐서. 홍수주의보 속 황룡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10여 곳이 고립됐습니다. 침수 피해에 이어 산사태 위험에 놓인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뚝이 무너진다고 빨리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매강 맨손으로 나왔거든요. 그냥 핸드폰도 못 가지고 나왔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경사로가 물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인근 하천에서 역류한 빗물이 하수관을 타고 지하 주차장에 들이찬 겁니다. 그물과 밀고 돌아보니까 차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사람 먼저 건져내는 거고. 아파트 앞 도로는 물에 떠내려온 자동차들로 아수라장이 됐고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한 달가량 이어진 장마 끝에 쏟아져 내린 비로 집안이 침하하면서 도로에도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빗속을 달리던 운전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공장 안까지 밀려든 흙탕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틀 동안 5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는 790여 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농경지 3,255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주택 71동이 파손되거나 매몰됐고 1,8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섬진강 유역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위가 높아진 섬진강 댐이 방류량을 늘렸는데 제방 100m 정도가 무너지며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자, 마을이 물에 잠겼다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긴 마을입니다. 이 제방이 터진 곳과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인데 저희가 현장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물이 빠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집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파리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니까 제 허리춤까지는 물이 들어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의 모습을 보니까 방수천을 대놔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방수천을 뚫고 물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 중앙에는 여전히 침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낮에 현장에 도착하고 얼마 뒤부터 119 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했는데 이 마을뿐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이렇게 25명의 주민이 구조됐습니다. 네, 제방이 무너졌을 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졌을 텐데요. 당시 상황,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물이 들어찼을 때 상당히 급작스럽고 또 그만큼 위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이 상황을 경험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짐조끼 올려놓고 거기다 먹은 쌀, 식량, 고추 그런 거보다 올려놓고 흥겨로 막 곰삭기로 물이 들어와서 놀래갖고 다 없어. 밤에까지 지금 들어와요. 물이? 그래서 대피하신 거예요? 구조대 보트를 타고 쇠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은 손에 든 것 없이 대부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 주인들 손에 미처 구조되지 못한 반려견들을 구조대원이 목줄을 끊어 구하기도 했습니다. 농촌 마을인 만큼 구조된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의 집으로 가거나 안전한 곳에 마련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은 물이 빠져야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응급 복구 또한 오늘 오후 이후에나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제방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리산 자랑 마을 곳곳이 무너지고 잠겼습니다. 경남 거창에서는 갑작스럽게 밀려내린 토사로 한 명이 숨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경남 함양군, 무너져 내리는 흙 사이로 굴착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임시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빗물과 흙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가면서 굴착기는 결국 땅 아래로 반쯤 처박혔습니다. 경남 거창군 야산 아래 농기구가 어지럽게 흙더미에 파묻혀 있습니다. 축사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힘없이 쓰러진 나무는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이틀 동안 지리산에 내린 비의 양은 447.5mm. 산 비탈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는 수십 미터를 밀려 내려와 소 농장을 덮쳤는데요. 산사태로 과수원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축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 보고 올라온 겁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저야 어떻게 됐든 인사사고 나기 최고 안 좋죠. 지리산 옆 마을에서는 산에서 쏟아진 흙탕물이 사과밭을 덮쳤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내려온 나뭇가지와 각종 부유물이 수로를 막으면서 하천물이 넘쳤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청군 지방도 1001호선 등 경남 33개 구간의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는 입산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비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택 300여 채와 농경지 290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3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한강과 하천 수위 상승도 우려가 되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규정 기자, 지금 한강 수위 어떻습니까? 네, 한강대교 수위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 한강대교 수위는 4.23m로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강 본류의 홍수특보는 한강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8.5m를 넘으면 주의보, 10.5m를 넘으면 홍수경보가 내려집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주요 예보 지점의 수위도 일부 올라갔지만 대체로 관심 단계 수위 안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원부교와 흥천대교, 충북 괴산군 목도교와 경기 평택시 군문교에 내려진 홍수특보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위는 특보 발령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밤사이 국지성 호우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해 특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홍수통제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영산강 유역은 수위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부분 홍수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가 한강 수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국지적인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 등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수특보 상황과 하천 수위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황실의 최문종 기자. 자, 지금 서울시 비상 2단계를 발령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어젯밤 10시 반부터 재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해서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 2단계는 호우 경보와 함께 비가 3시간에 9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지금 이곳에선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각 자치구별 강수량과 한강 수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대부분 지역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광진구가 시간당 11mm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고 서울 서초구 9.5, 강남구 8.5, 송파구 8.5, 강동구 8.5, 성동구 7.5mm의 시간당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반이 약해져 있을 때는 짧게라도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축대가 무너질 수 있고 또 낡은 집이나 담장 같은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경사지나 강가에는 가지 마시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는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KBS 뉴스 최문정입니다. 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면서 교통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호남을 오가는 열차 대부분이 멈췄고 고속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철 기자. 자, 남부지방의 열차 운행이 멈춘 구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남부지방에 내린 비로 전라선과 경전선 대부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먼저 전라선은 전주역과 여수 엑스프역 구간 열차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일부 선로가 물에 잠기거나 교량 수위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으로 출발하는 KTX와 새마루 열차는 익산까지만 운행합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도 홍선까지만 운행합니다. 경남과 전남을 잇는 경전선은 진주에서 광주 송정까지 운행이 멈췄고요. 교량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된 광주역에서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충주와 제천 구간, 영주 동해 구간, 그리고 태백선 전 구간은 2일부터 중단됐는데 언제 복구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계속되는 비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열차 운행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곳곳에 토사가 유실돼 도로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야로대교 인근은 갓길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해 통행이 전면 차단됐고요.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성암교 인근과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장기 2교 인근은 경사면 복구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호우 피해가 본격 시작된 2일부터 어젯밤 9시 반까지 전국 89곳의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편 광주공항 활주로도 물에 잠기면서 어제 오후 6시 반 이후 출발하거나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12편이 결항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일주일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호영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집중호우로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망자는 28명, 실종이 11명, 부상이 8명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전북 장수군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됐던 현장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30명입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 28명을 분석해보면 일주일 넘게 호우가 계속됐기 때문에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급류에 휘말린 사망자가 7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나 도로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린 경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8명, 전남에서 8명이 사망해 경기와 전남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과 실종자가 77명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네, 침수 피해 또한 잇따르면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1개 시도에서 2,900여 세대, 4,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남원과 전남 담양, 구례, 경남 산청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3,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2,7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주택 2,5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도 9,317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자, 집이 침수될 때 대응 방법 장덕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상특보 보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